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 궁금해하셨는데요. 매도 쪽으로 의견을 좀 정리해 드렸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좋은 전략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소기뻥 우리 동네 Q&A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겠습니다. 026938-2055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고민들 받는 동안 저희는 조금 더 똑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핫 이슈들을 좀 살펴드릴 텐데요. 자, 이제 지난주에 9.13 강력한 대책이 발표가 됐고 시장은 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대책을 이해를 할 때 더 똑똑하게 투자를 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 대책이 나와서 언론만 믿고서 팔아야겠다. 아니면은 사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네. 어떤 세법을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대책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자, 이 보시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6억 이하입니다. 공시지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6억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지가 6억 이하라고 한다면 1주택은 9억을 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구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3억 이하는 2주택가 실거래가로 봤을 때 한 18억 정도가 3억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마이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6억 이하 구간이 3억 6억 구간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안이 0.5%를 우리가 이제 현행은 0.5%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죠. 근데 이걸 이제 나눴죠. 나눠서 3억 이하는 그대로 현행 유지 0.5%로 가고 3억 6억 그 구간을 0.2%를 더하겠다. 자, 이 0.2%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시지가 11억이다. 그럼 실거래가로 16억, 17억, 뭐 지역에 따라서 18억의 실거래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11억에서 6억을 뺀다. 다주택자라고 감안했을 때 5억이라고 한다면 자, 이 구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0.2%라고 한다면 100만 원 정도가 1년에 100만 원 정도가 보유세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100만 원 글쎄 많지 않네. 내가 보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세금이 막 진짜 우리 집 다 팔아도 세금 못 물어서 국세청 조사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자, 바뀐 게 3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러니까 서울은 다 들어가죠.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만 있어도 바로 추가적으로 보유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걸 꼭 방송 다시 보기 위해서 한번 보시면서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공시지가, 국토부라든지 공시지가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면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내가 세금을 이제 앞으로 내년에 더 내게 될 건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략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자, 계속해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2주택자, 지금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규제 지역 내,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내 지역에 들어가 있냐, 가 있지 않느냐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 구입을 할 때는 담보대출이 제로입니다. 내가 뭐 예전에 담보대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뭐 40% 나온다, 50% 나온다 생각해서 계약 덜컥 해놨다가 나중에 대출이 안 나온다. 해약해 주세요. 계약금 날리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가지고 접근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주택 세대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주택담보는 안 되지만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봉양을 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대책 때문에 갑자기 효도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 이런 질문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장인 장모님까지 모시면 대출이 더 많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히 알고서 접근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 계십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규제 지역 내 고가 주택 우리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로 15억에서 뭐 17억 공시지가를 봐야 됩니다. 이 초과시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예외 사항은 또 있고요. 2년 내에 뭐
주택구입에 입주한다거나 이런 예외 사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LTV DTI가 2주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주택 보유 세대는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제로다. 2주택 보유 세대도 제로고 또 예외 사항은 이렇게 기존처럼 된다는 얘기. 이건 한번 꼭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자, 생활안정자금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자금 보증 이 대출 관련이 자, 이번에 엄격하게 들어간 제도 중에 하나죠. 그동안 전세자금을 받아서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전세자금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지금 2주택 이상자는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2주택 이상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공적 보증이 금지가 된다. 자, 1주택자는 뭐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까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은행에 지금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주택수의 분양권이라든지 입주권도 이 대출에 의해서 주택 하나로 다 들어가는 규정이 있는데 은행에서 어떻게 분양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바로바로 확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실상 대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에 아마 그게 정비가 되면은 정상적인 지금 대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그동안 과도한 세제 혜택이 있었다. 작년에 12월 달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 세제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 8개월 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너무 투자자들 투기꾼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투기꾼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었다 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그러니까 그 발표 외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해도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20%로 똑같이 중과세를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요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를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그동안 합산을 배제했었는데 종부세 계산할 때 8년 장기 임대한 주택이죠. 수도권 3억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는 합산 배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게 합산 과세랍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양수세 중과를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종합부동산세에 배제를 시켰는데 이제는 합산해서 모두 두 가지를 갖다가 다 하겠다. 뭐 이런 지금 대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다만 올해 12월 달까지 지금 그 등록임대주택을 한 사람들은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년 임대를 했을 때 양도세 100% 면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10년 이상 했을 때 70%까지 면제됐던 거를 개정이 됐죠. 어떻게? 자, 이 기준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었어요. 수도권은 6억 원, 그다음에 비수도권 3억 원이라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거는 기준을 바로 넣되 한시적으로 12월 30일까지만 이 혜택을 주겠다. 내년 되면 이 혜택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제는 확인하시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됐다. 그동안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지금 막 80%까지 그 대출을 받아줬기 때문에 투자에 악용을 했다 해서 지금은 이제 LTV가 뭐 40%로 떨어지고 지금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내가 살려고 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서 대출을 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강화가 됐습니다. 이제는 분양권을 갖다 더욱더 길게, 뭐 5년까지 길게는 뭐 더 이상 길게 하는 것도 지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분양권을 샀을 때 나중에 몇 년 동안 못 파는지 확인하시고 분양권을 갖다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번 제도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종부세를 계산할 때 현재 80%였죠. 공시지가도 계속 지금 이제 뭐 현실화하겠다는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시지가 80%였는데 당초는 2년 동안 5%에서 90%만 올리겠는데 2020년까지 5, 4, 20, 4년 동안 20% 다 올려서
100%다 올리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해년마다 종부세를 계산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조금씩 늘어난다. 하지만 제가 아까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부동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그래? 100만 원 더 내? 200만 원 더 내? 이거는 주택이 3천만 원 올라갈 수 있어. 5천만 원 올라갈 수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종부세를 내더라도 사야겠죠. 보유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무턱대고 겁만 먹지 말고 정확하게 뭐 대략적이라도 계산을 해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 꼭 잘 하길 어떤 명심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되면서 주택은 연간 4,200억 정도가 더 걷어들이고 총 한 1조 정도가 걷어들이게 된다. 그래서 이 세수를 갖다가 임대주택 개발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그 외에 이런 부분도 있죠. 이번에 대책 중에 우리가 그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 지역 안에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보유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고 뭐 부양 가족수가 많고 이런 가점제가 많을수록 가점제 100%였지만 100%이고 또 전용 85제곱미터 이상은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0%는 추첨제였는데 이거를 무주택자한테 주겠다고 처음에 발표를 했다 다시 번복을 했죠. 이 50% 중에서 무주택자와 경쟁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1주택자도 집을 넓히거나 또는 어떤 새 아파트를 추천받기 위한 길이 열려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렇게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제가 요점만 정리를 했는데 이거 꼭 유념하시고 다시 보기 위해서 꼭 다시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모르게 쓰신 분들 계속해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